당신이 감사를 실천하는 중이라면 삶의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자신에게 감사하면 당신 안에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당신보다 자신에게 더 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먼저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그런 일은 당신이 자신에게 감사할 때까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에 감사하며 발전시켜라. 단순히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개성과 특성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기 자신에 대해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었다 편 다음 왼쪽에 자신의 장점이나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적어라. 그리고 오른쪽에는 각 장점이나 특성에 감사하는 이유를 적어라. 종이를 앞에 두고 막막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 감사할 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감사할 많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만일 감사할 점을 도무지 찾지 못하겠거든 친구나 가족들의 칭찬을 상기해보라. 당신의 장점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빛을 발하는 내면의 특성은 무엇인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당신이 가까운 친구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질은 무엇인가? 그런 자질을 당신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제 종이의 오른편을 채워야 할 차례다. 왼쪽에 적힌 각 특성을 하나씩 짚어가며 왜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반문해보라. 예를 들면 나는 왜 내 지성에 감사하지? 되도록 상세하게 이유를 적어라. 당신의 지성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다. 또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당신 고유의 능력과 특성이 자신에게 왜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그 이유를 파악해야만 자신에 대해 충분히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특성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감사가 많아진다는 건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 다가가는 걸 의미한다. 활기차고 열정적이며 자신감에 넘치는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 습관을 정화하라.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교만함과 혼동하지 말아라.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찾는 일로 시간을 낭비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일은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로지 당신 자신만이 관계된 일이다.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교만함도 자만심도 아니다. 단지 자기 고유의 파동을 깨끗이 청소해서 바로잡는 것뿐이다. 파동을 정화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의 파동이 번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 둘째,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희생양으로 삼는 태도. 셋째, 자신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 또는 자신의 이미지를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과장하는 태도. 자신의 특성을 탐구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편견은 저절로 사라진다. 만일 자기 비난을 일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장 멈추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평가로 바꾸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자신에 대한 감사는 불행을 해독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묶여 불행한 당신을 긍정적으로 만들며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도록 이끈다. 자신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태도도 바뀐다. 이런 감사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내가 그것을 잘할까 못할까? 그들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까 아닐까? 등등의 걱정 대신 그것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당신의 행동 범위를 크게 확대시킨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평판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생각해낸다. 당신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해답이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당신이 자신에게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자신감과 자부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회사에서도 신임을 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나 책임을 맡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타인에게 감사하라.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한결 수월하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란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노력과 고맙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만 한다.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기 위해 다음 요소들을 생각해보자. 그들의 어떤 면을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려면 먼저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며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부터 감사해야 한다. 배우자나 절친한 친구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왜 무조건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를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절친한 친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 친구가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친구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점들을 모두 적어보라. 당신은 감사하는 순간의 기분을 아는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지 느껴보았는가?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번지는 걸 경험했는가? 감사하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았는가? 당신 자신을 이런 기분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감정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감사를 직접 피부로 느끼려면 감사하는 감정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사를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직접 표현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어색한 일일 수 있다. 적당한 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만일 당신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어색할 것이다. 다음은 카라의 경험담이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서툴고 어색했어요. 마치 구호를 외치듯이 제게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제 문제를 같이 의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본 영화 얘기를 재미있게 해줘서 고마워. 마치 녹음기가 된 기분이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고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는 않더군요. 답답하고 속이 상했죠. 하지만 감사하는 기술을 꼭 배우고 싶었어요. 저는 가장 친한 친구와 있을 때 적어도 3번 이상 감사를 표현하기로 제 자신과 약속했어요. 그런데 친구와 사이가 좋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이가 좋지 않을 때 3번이나 감사할 일을 찾아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진심으로 고맙고 소중한 친구인데도 말이에요. 감격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 때조차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죠. 지금은 물론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고 거의 생활화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처음에 진땀을 뺐던 순간들은 결코 잊혀지질 않아요. 새로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 아기의 손가락, 머리카락, 옹알이를 하는 모습 등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에는 기쁨과 경이로움이 가득 담겨 있다. 엄마는 갓 태어난 연약한 아기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팔에 안는다. 바로 이런 모습이 말 이외의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는 감사함이 배어나는 목소리를 사용하라.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상대방을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표정에서도 나타나도록 노력하라. 온몸과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면 당신의 감사는 한층 효과적으로 빛날 것이다. 마음이 가는 데까지만 감사하라.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잘못하면 말로만 때우는 사탕발림이 되기 쉽다. 당신을 자주 도와준 일도 없는 사람에게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말은 감사 파동의 힘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위험을 초래한다. 감사는 반드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만 힘을 발휘한다. 감사의 파동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 만일 진심으로 감사한 생각이나 감정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특유의 파동을 발산할 수 없다.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고 극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평소 맛있는 음식이나 대화는 좋아하지만 영화 구경은 별로 즐기지 않기 때문에 영화평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친구에 대해 짜증이 났다. 그런데 정말 멋진 저녁이었어.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할 경우 당신은 마음 한켠이 찔릴 것이다. 그 말의 일부만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된 기분이 들 것이다.
따라서 말 이외의 감사 표현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당신이 발산하는 파동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 또한 그 느낌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파동에 관한 한 주는 대로 받는다는 진리가 반드시 지켜진다. 거짓된 감사를 표현하지 말아라. 대신 그날 저녁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를 찾도록 하라. 예를 들어, 저녁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는 정말 좋았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의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라고 말하면 어떨까? 당신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에 대해 다 감사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감사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일부만 감사를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당신의 감사 레퍼토리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를 추가했다면 확실하고 효과적인 감사의 삼박자가 모두 갖춰진 셈이다. 곧 삶과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다. 당신의 가슴과 머리, 즉 감정과 생각이 감사로 잘 무장되어 있다면 파동의 힘은 막강해진다. 당신의 파동은 이제 온전한 통합을 이룬 것이며 통합은 곧 힘을 의미한다. 칠드리와 마틴 박사는 심장 공식의 해법에서 통합에 대해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체계적으로 연결되고 내적인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매우 이상적인 상태로 모든 것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또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나 사랑을 느낄 때는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고 균형을 이루며 통합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입증했다. 심장 박동과 더불어 뇌파도 안정을 찾아 신체의 모든 기관이 조화롭고 통합적인 상태가 된다. 칠드리와 마틴 박사에 따르면 모든 기관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는 마치 백열전구가 레이저빔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고 한다. 백열전구에서 나오는 빛은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것들은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된다. 반면 레이저빔의 빛 입자는 모아지거나 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한 곳으로 강하게 집중된다. 따라서 강철도 통과할 수 있는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감사 파동이 통합적인 수준에 이르면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감사는 당신의 일상이 되며 감정과 정신과 본질의 밑바탕이 된다. 당신이 추구하는 삶의 주된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감사의 파동을 통합적이고 강렬하게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의 능력은 더더욱 커지며 원하는 일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하지만 능력 증대와 끌어들이는 힘을 갖추려면 의식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한다.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열정이나 갈망이 적극적이고 강력하며 간절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감사의 근육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부터 감사의 근육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조용한 장소에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 전화나 휴대폰을 모두 끄고 최소한 10분 정도는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런 다음 3분에서 5분 동안 감사한 생각과 느낌에 집중하라. 모래시계나 자명종 등을 사용하면 시계를 보려고 집중력을 분산시키지 않아도 된다. 눈을 뜨는 것보다 감는 게 한결 집중하기 쉬우므로 눈을 감고 감사한 생각에 마음을 모아라. 당신이 감사에 집중할 때
몸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를 체험함으로써 의식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감사에 몰입하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5분이 매우 길게 느껴질 것이다. 5분만 견딜 수 있어도 매우 성공적이다. 비결 하나를 소개하면 첫째 날에는 1분을 버티는 것으로 시작해서 둘째, 셋째 날에는 2분으로 늘려라.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강력한 감사 상태를 5분 동안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5분이란 시간을 채우려면 당신은 엄청난 양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되면 감사의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만일 당신이 한 달 동안 매일 하루에 5분씩만 간절하게 감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감사의 강력한 파동을 발산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놀랍도록 강해질 것이다. 일단 이 기술을 한번 익히면 당신은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강력하고 확실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수 있다.